네, 네. 저희 2교시를 좀 많이 네. 썼으니까 네. 또 개장 시황 한 네. 15분 네. 정도로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귀에 꼽으면 네. 잘 안 들려갖고 이상 이쪽에 귀가 좀 그래갖고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 어제 바비종호가 우리 부사장님 건강을 걱정하고 막 진짜 네. 그 진심의 걱정이 막 뚝뚝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니 아니, 너무 슬퍼요. 아니 뭐가 많이 꼈나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살 거냐 네. 팔 거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오는 CPI 금리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다 할 어떤 변동이 없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거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음 주에 나오는 CPI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금리 결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 0.5% 인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CPI죠. CPI가 만약에 좀 낮게 나오면 네. 산테레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지민님 CPI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7.1%. 그거 찍어야 돼요? 한번 찍어보시죠. 저는 네. 한 7.5. 7.5%. 네. 정확히 지금 물가 전망치를 말씀하신 건데, 네. 조금 더 낮게 보는데 7.4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미리 낮게 보면 네.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엄청 높게 봐야 예. 예상보다 예. 낮게 나왔다. 이렇게 막.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7.4%, 7.5%면 네. 급등하겠냐는 거죠. 급등 별로 안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높게 나온 것처럼 생각하다가 낮게 나와야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CPI도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금리 결정은 전도표가 찍힐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거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한번 좀 중요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얄미운 그런 모습 보이는 게 TSMC인데요. TSMC가 오늘자 개사로 보게 되면 지금 애리조나 지역에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 얼마나 좋아합니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네. 지금 짓고 있는 그 규모가 원래 최초 120억 달러, 400달러까지 키운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 TSMC가 뭔가 미국에 약간 부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3나노를 미국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규모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의미 있는 거냐면요.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 애리조나가요, 여러분들 팬데믹 때 굉장히 어려웠던 도시 하나였고, 네. 인근에 있는 피닉스는요 실업률 6.5%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도시는 거의 100% 갔던 파산 갔던 지역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를 좀 약간의 약간의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상당히 좋게 보지 않을까 TSMC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애리조나 하면 우리 또 김병현 선수 있죠. 우리 애리조나 다이몬드였나? 법규형 법규를 잘 지키는 법규형. 그래서 이번에 공장 지을 때 애플 CEO 팀 쿡,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제수랑까지 다 온다네요. 근데 의미 있는 고객들이죠. 고객들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가 최근에 뭐 버핏이 매수한다든지 네. 좀 경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비트코인 하나 더 전해드릴 건데, 비트코인 오늘 스탠다드 차트드에서 내년도에 5,000달러 간다. 네. 요거요. 네. 어제는 25만 달러 아니었습니까? 네네. 굉장히 격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게 이더리움이 한때 한 저 정도 잘 네. 나갈 때 저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 하시면 네. 아예 하지 마라. 네. 25,000이 정답입니까? 5,000이 정답입니까?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냥 25만이죠. 25만 달러가 진짜냐? 네. 5,000이 진짜냐?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화장품 기업 얘기했는데, 네. 화장품 기업 국내 뭐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에스로더거든요. 네. 이라운처럼 에스로더인데, 오늘 똑같이 도이치뱅크가 이 에스로더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똑같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발표했는데요. 지금 올라가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혹시 여러분들 에스로더가 중국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네. 아셔야지 좀 쉽거든요. 오. 제가 이걸 알 수 있는 차트를 제가 보릴 건데, 사이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이트가 뭐냐면요, 마켓스크너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시면 음흠. 일단 여기다가요 네. EL 심볼입니다. 에스로드죠. 네. 한 다음에 딱 치시고 바뀌면 여기서 컴퍼니 누릅니다. 컴퍼니 음흠.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역별 매출이 나오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여기 아. 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43% 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이 34%. 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와. 미국이 22.6%니까 네. 더 나오는 거예요, 미국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제가 질문 뭐냐면 네. 왜 이렇게 많이 받으십니까 중국 분이? 근데 에스로도. 예. 더 놀라운 건 사우스 코리아가 11%. 예, 한국도 11%. 예. 왜냐면 단일 국가로 표시가 예, 됐어요. 그렇죠. 아시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이런 코스메틱 관련이 관심이 큰 것 같은데 왜냐는 거죠. 왜? 와. 왜 중국이 34%냐? 일단 인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미용에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화돼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싼 거 쓰시는 분들은 저거 쓰는 거죠, 에스테로드를. 또 신기한 거는 일본이 없어요. 일본 없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비싼 브랜드가 자국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가셔서 직접 조회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로더에 대해서 쭉 내려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 나오는데요. 목표 주가 266을 제시하고 있고 네. 업사이드가 약 1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뭐 많이 바르면 네.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마스크 썼다가 벗으면 또 발라야 되잖아요. 아, 예, 이제 그런 또 것 때문에 좀 많이 바르지 않을까. 마기꾼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마기꾼. 혹시 마기꾼 소리 안 듣죠, 진현님은? 네? 마기꾼 소리 듣습니까? 뭐 저야 뭐 방송에서 맨날 이렇게 똑같으니까. 노출. 근데 의외로 마기꾼을 많이 이렇게 그 웃기는 영상이 있는데 진짜 네.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참고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가 전망을 볼 건데요. 네. 자, 지금 이제 7.49여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12월 달이 7.43까지 빠져갖고 네. 진짜 시간이 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요. 네. 한 요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2%를 전망합니다. 저는. 정말요? 예, 저는. 고맙습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어제자 오늘자 가장 많이 읽은 기사입니다. 두 가지. 지금 반등을 주식을 팔고 나갈 것이냐, 네.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이냐, 신규 매수할 것이냐 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 답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또 내일 모레 여기서 교육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11시까지 오시면 가능하고요. 신청은 야매자 카페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월가에 약간 배어져. 그러니까 그 약세론자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팔고 나갈 거냐, 왜 나가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 팔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안 파신다고 그러거든요. 못 파는 거예요. 왜 안 파냐면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는데 네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인지 같이 보시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아우, 윌슨이요. 모건스탠리 마이클 윌슨 네. 형이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전에 내가 보기에 4,150까지 간다. 진짜 왔어요. 200일선 2평선까지 간다. 네. 왔잖아요. 4,100 찍었잖아요. 이분 장중에. 자기 얘기했기 때문에 팔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과도한 항승으로 인해서 시장에 필요하다. 네. 필요하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약 13%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또 한 가지. 금리가 여전히 높다. 높죠. 높기 때문에 지금 방어적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방어적 업종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맞춰보시겠어요? 방어요. 유틸리티. 유틸리티. 네. 이거 매수하시겠습니까? 유틸리티? 아니. 저는 방어 아니고 방 할아버지 같은 안 할 것 같아요. 방어는 이건 안 하자는 거잖아요. 방어는 대방어. 네. 대방어죠. 네. 네. 이건 안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견고한 고용시장. 네. 이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굉장히 퍼펙트한 불트랩이다. 지금 잘못하면 강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팔자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분의 말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면서. 네.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린 거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분이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요. 결국 실적인데 실적이요. 이 빨간색이 포워드 EPS입니다. 그다음에 파란 이 검은색이 지금 S&P 500 지수인데 네. 이거 너무 많이 실제 과도하게 높아 있는 거 아니냐.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실적이 진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가 가운데서만 만나도 증시는 오르네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US 에스티메이트가 너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적을 너무 높게 했기 때문에 네. 실적을 빨리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니까요. 이분이 보기에는 지금 매우
과대평가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됐고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고 지난 8월에 이번 봄이었죠. 봄에 뭐라고 했냐면요. 8월 가면 장이 빠져갖고 S&P가 3,400까지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마이클 윌슨. 예, 갔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때 얼마까지 빠진지 혹시 기억하세요? 진우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3,600? 3,580. 3,580. 네. 600 맞죠? 600 정도. 네. 거기까지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못 갔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한 분. 골드만삭스 역시 내년도에 어닝이 제로다. 네. 변치 않는다겠죠. 그러면 제로가 그러니까 어닝이 변치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윌슨처럼 뭐가 나빠지면 네. 당연히 장이 빠지는 거니까 못 간다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 반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빅테크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딱 2년 전의 모습인데 팬데믹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팬데믹 찍고 나서 반등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거의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이게 요 5가지 종목이 그쵸. 23%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얼마였냐? 3% 마이너스였거든요. 못 갔어요. 못 가는데 나홀로 페이스북, 아마존,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네. 끌고 올라간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안 좋습니다. 10년 동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18% 빅테크입니다. 네. 일반적 종목들이 5% 거의 3.6배 차이 나거든요. 네. 올해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가 못 갔어요. 8대 13으로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중요한 게 이 올해가 끝나고 만약에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메가캡에 대해서 뭔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올해 버티시면 이게 거짓말 아니면 나오거든요. 네.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 기업들이 전체 S&P가 5분의 1이거든요. 되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치게 되면 삼성 같은 기업이거든요.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 해드리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빅테크 평균 해외 매출이 59%입니다. 거의 60%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달러 약세가 달러죠. 중요하죠. 달러인데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되는 아이브스 얘기인데요. 하반기에 2내 3%가 매출이 헤드위니까 역풍이 올 거라고 했는데 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달러 강세였거든요. 네. 달러 강세였으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3%가 매출이 못 나온 건데 네. 지금 달러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졌죠. 약해지잖아요. 네.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는 거에 비해서 약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빅테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거거든요. 자, 아까 보여드린 예측이 뭐였냐면 이때 한 건데요. 그때 올라갔어요. 달러 강세 올라갔다가 네. 다시 빠져갖고 8월달 거의 붕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2, 3%의 뭔가 해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혹시 이게 더 빠지면요. 더 빠지면 땡큐. 또 땡큐죠. 정말 네. 땡큐죠. 그래서 네. 지금 약세 구간에 왔고 지금 우리 주봉으로 보기에 장대 음봉 두 방이 터졌기 때문에 네. 꺾이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 달러 때문이라도 빅테크에 대한 상승이 좀 점치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윌슨, 골드만삭스 의견들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빅테크에 대한 관점을 키운다 그러면요. 글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보여드린 건데 어차피 이번 한 번만 쉬고 내년 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어차피 이럴 바에 길게 보시게 되면 그냥 쉬면 되겠죠. 굳이 팔 필요 없이. 그렇네요.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근데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이익에 대해 예치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아마 내년도에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제 봤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패드가 금리 인상 멈추지 않는 이유 네 가지를 들었는데 네. 이건 짐 크레이머가 한 말입니다. 우리 짐 크레이머가 그러면 아까 카시카리가 우리 지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짐 크레이머는 안 닮았습니까? 우리 지점. 저하고요. 근데 요새 짐 크레이머가 약간 그 인간지표 표본 네, 약간 네, 밑거로 가고 네. 있던데 밑거. 그래서 그 뭐 조만간 네. 이제 짐방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짐 크레이머 반대 쪽 네. 포지션 갖고 있는 게 나올 건데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나오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얘기를 저는 별로 안 듣는데 네. 요 내용은 제가 믿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볼만한 고용지표가 좋았을 때가 바이든 때였어요. 바이든 때. 그 월 평균 네. 약 50만 명이 신규 일자가 생깁니다. 계속 정확히 47만 9천 건.
근데 트럼프 때는 네. 6만 건이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뭐 저 그때 그거니까 팬데믹 때 팬데믹 때였고 했으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네. 뭐가 나왔냐면 정부 폐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맞아요. 그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다가 정부 폐쇄가 되고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잘 나가는 건데 이건 너무 잘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어쩔 수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물가가요 7.7%죠. 네. 근데 시간당 임금이 딱 보시면 끝에 지금 올라왔어요. 5.09로. 맞아요. 올라왔죠. 들었어요 고개를. 네. 들어갔고 뭔가 다시 급여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파월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불구하고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보기에는 뭐 지금 처음 올라온 거라서 그래도 조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5.09로? 그쵸. 크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 좋은데 하여간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거 일조한 다음 턱 빠지면 좋은데 아직 빠지지 않은 거니까 일단 요걸 첫 번째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현재 엔지니어 부족. 아하. 어떤 거냐면 그 초당적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 법안. 그다음에 인프라 감축 법안들이 있어서 이런 엔지니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부족한 바람에 이분 땡겨 오려고 그러면 돈을 또 많이 줘야 된다면. 그쵸. 그게 임금 인상. 그게 임금 인상이죠. 이분도 급여가 말도 네. 못 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접객 쪽에 또 사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땡겨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똑같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오히려 그것들이 임금 인상을 부추기면서 물가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 네. 보여드렸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게 광고 인원 급증했더니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마크 주커버거가 네. 이 광고업에 너무 지나친 낙관론자가 있다 보니까 네. 인원만 대고 뽑는 바람에 지금 옆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원을 주장하는 분이니까 지금 데이터 분석 및 광고 인원이 너무 급증하는 모습 보여줘갖고 이 분들이 또 물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여러분들 그 마크 주커버거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뭐 급여가 적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최소한 제가 알기로 한 20만 원 넘어간다고 그럼요. 들었거든요. 네. 그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역시 물가를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조만간 이제 좀 뭐 그 이번에 만천명을 내보내는 거니까 네.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가 이런 겁니다. 지난 2년간 창업이 폭증했다. 폭증했다. 네. 요거 뭐냐면요. 원격 의료업체 뭐 텔레닥, 네. 이봉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추이,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 그 소매업체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런 거 생기면서 너도나 생겨갖고 뭐 급여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물가 올리는 요인이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된다고 봤고요. 여기 나왔던 테슬라가 창업했다는 게 아니고 테슬라 관련 전기차 업체가 또 얼마나 생겼습니까? 맞아요. 뭐 리비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카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원도 뽑고 또 비용 쓰다 보니까 그런 것다 물가 올렸던 요인이었다 해서 내가 들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표가 나빠져야 되는데 나빠지는커녕 일부는 좋아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연준이 역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네. 전 여기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고용지표가 완벽한 좋은 거냐 끝으로 보시는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 진행이 안 받았겠지만 저는 받았거든요. 받아봤어요. 아, 정말요? 받아봤는데 이 추운 겨울에 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가슴이 네. 애립니다. 그죠. 네, 애리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속되고 있는 실업자의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네요. 현재 1,600명이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60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주간마다 나오고 있는 실업자의 모습은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점점 증가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지표도 좀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네요. 완벽한 고용시장이 아니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지금의 어떤 현상들 나쁜 게 좋은 거고 네. 좋은 게 나쁜 거 약간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하여간 고용지표 역시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봤고요. 이제 또 선물만 보고 네, 매 선물, 보고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마무리해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약보합 정도 가겠죠. 네. 오늘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 전환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오늘은 뭐 눈치 보는 상황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맵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이건 뭡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녹색, 약간 푸른색 뭐 이런 네. 건데 뭐
특별히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예. 근데 오늘 유가가 또 빠지다 보니까 네. 에너지 관련 기업도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랑 반대네. 요건 조금 다시 한번 주의를 요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관련 기업도 주가 올라가는데 네. 유가는 계속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다이버스 나올 때는 이 다이버스 하에서는 글쎄요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그럼요. 그것만 잘 기억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쳐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 가족 여러분들은 회 얘기로 또 대동단결이 되셨는데, 회요? 네, 제가 대방어 얘기한 이후로, 왜? 아, 네. 대방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죠. 인생 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은 또 최파고 출동합니다, 여러분. 또 출동하고요. 네, 일정을 말씀드리면 수요일은 셰프하고 네, 목요일은 저, 네, 수요일은 금요일은 박 팀장. 네,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절 보고 싶은 분들은 목요일에 들어오시면 목요일 좋을 것 날.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